예, 안녕하십니까, 최우선입니다. 2025년도 이제 다 갔습니다. 그냥 올해가 가기 전에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이가 올해 재밌게 본 컨텐츠를 최우선으로 얘기해보자. 드라마, 영화, 애니 그런 거 장르 불문하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인풋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씹덕 애니만 보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런 거 재밌는 걸 보면은 사람들한테 추천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씩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 올렸는데 반응도 없고, 그래서 올해 쭉 본 거를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보시고 재밌겠다 싶은 거 있으면 그럼 그냥 연말 연시에 시간 많이 남을 때 보십시오. 일단은 올해 뭘 재밌게 봤냐면 보면은 사카모토 데이즈, 이건 재밌어서 저는 일본에 전시회도 갔다 왔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엄청 세가지고 악당들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막 어떻게든 막 빌드업을 해도 주인공이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종류로 치면 올해 본 게 마술도 올해 봤는데, 마법사들이 사는 세계인데 유일하게 마법이 없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마법이 없는 대신에 근육이 많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근육만으로 마법이 있는 애들을 이겨요. 주인공 먼치킨류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올해 원펀맨도 했는데 시즌3가 그렇게 재밌다는 얘기를 못 들어갔고 시즌3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로 치면은 체인소맨 레제편, 이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건 영화 안에서 봤는데 이건 무엇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약간 영상미라던가 연출이 막 눈에 막 현란하게 할 정도로 진짜 영화관에서 봐갖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건 애니 제작사가 이 영화의 제작 모든 걸 다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영화 망했으면 그 제작사도 망했었대요. 심혈을 기울인 듯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 참고로 레제 550파는 아닙니다. 저는 레제를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저는 악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권선징악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마키마를 좋아합니다. 단다단도 재밌게 봤고, 단다단도 내용은 좀 유치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영상미, 연출, 때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애니 볼 때 그런 영상미 같은 걸 좀 따지게 되는구나. 개수파로 시즌 1은 솔직히 좀 나이아나 뭐 진격거, 원펀맨 이런 게 살짝 여러 설정이 다 섞인 전형적인 점프 양산형 애니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시즌 2부터 뭔가 점점 더 그 자체의 그 매력이 더 생겨나지 않았나. 그래서 전 시즌 1보다 시즌 2를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스파이 패밀리도 시즌 3. 스파이 패밀리는 특별히 이래서 재밌다는 것보다 그냥 흐뭇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재미인 것 같아요. 스파이 패밀리도 좋아서 일본 가서 전시회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애니만 먼저 다 얘기하면 올해 작품 아닌 거는 장소의 프리랜. 이것도 약간 스파이 패밀리처럼 약간 힐링 느낌 보면서 뭔가 제가 약간 연애물이나 그 로맨스물 잘 안 보게 되는데, 장소의 프리랜은 뭔가 그런 저의 그 감성을 대신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최애아이 시즌2. 그러니까 솔직히 내용 자체는 드라마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시즌2에 2.5차원 뮤지컬 그런 거를 구현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런 면들은 드라마보다 애니로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말을 제가 생각보다 되게 못하네. 또 플루토도 재밌게 봤고, 철학 아톰을 약간 우라사와 나오키 식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라는데 이게 뭔 내용이라고 말해야 되냐. 플루토도 로봇하고 인간하고 같이 사는 사회인데, 로봇은 이제 사람을 절대 죽이지 못하는 게 설정되어 있는데 로봇이 차례대로 뭔가 죽게 되는데, 저는 약간 로봇 살인 사건이에요. 로봇을 죽인 게 로봇 아니냐 그런 내용 맞나? 하여튼 이제 좀 오래돼서. 맞다. 그리고 올해 본 거 크리처 코만더스도 일본 애니 아니고 미국 애니입니다. 이게 DC 유니버스의 첫 작품인데, DC 유니버스가 뭐냐면 마블하고 DC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마블은 이제 아이언맨,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이거고, DC는 이제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이건 마블이 잘 되니까 DC도 이런 비슷한 영화를 다 냈는데 다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직 새롭게 리부트를 한 게 이제 DC 유니버스예요. 근데 새롭게 유니버스를 하는 그 수장을 제임스 건이라는 그 감독을 줬는데, 그 감독이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든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 감독한테 더 서사이드 스쿼드랑 이제 피스메이커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게 잘 되니까 이제 DC 유니버스라고 그렇게 새롭게 리부트한 유니버스한테 모든 이제 사령관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온 첫 작품이 이제 크리처 코만더스인데, 그게 애니인데 재밌었습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수어사이드 스쿼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힘든 미션을 수행하는 거를 감옥에 있는 좀 위험한 그런 사람들한테 시키는 건데, 애니라서 되게 뭐 진도도 빠르고 뭐 한 편당 20분 정도밖에 안 해요. 에피소드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가볍게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이제 슈퍼맨인데, 슈퍼맨도 이제 제임스 건이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 전에 슈퍼맨 뭐 슈퍼맨 대 배트맨이나 저스티스 리그에 나온 슈퍼맨은 좀 약간 어둡고 무거웠는데, 제임스 건 슈퍼맨은 되게 가볍고 나쁘지 않았어요. 앞에 보여줘야 될 그 초반 설정들을 그렇게 가감히 삭제한 게 되게 좋았어요. 새로운 캐릭터들도 막 넣어서 엮이게 만든 다음에 일부러 약간 DC 유니버스를 좀 풍기게 하는 것도 좋았고, 그린 랜턴도 이제 새롭게 캐릭터가 나오고, 마블로간 스파이더맨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같은 DC 유니버스. 그 다음에 했던 게 피스메이커 시즌2. 이게 피스메이커 히어로명의 이름인데, 그냥 히어로가 좋은 히어로가 아니고 안티 히어로예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라서 이제 감옥에 있던 애갖고 좋은 애가 아니에요. 좀 이게 맛이 가네요. 걔를 주인공으로 한 이제 히어로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이제 골 때리고 코미디고 병 마시고 그랬는데, 시즌1은 진짜 그런 내용으로 쭉 가서 좋았는데, 이번에 나온 시즌2는 아무래도 시즌1하고 좀 달라야 되니까 좀 내용도 약간 좀 넓어졌어요. 멀티버스 뭐 이런 것도 나오면서 뭐 로맨스도 섞이면서 막, 그게 좀 살짝 아쉽긴 했는데 나쁘지 않게 재밌게 봤습니다. 마블은 솔직히 올해 그렇게 영화는 다 재밌긴 안 봤고, 가장 재밌게 본 마블은 이제 데어데블 본 어게인이라고 디즈니 플러스 했던 드라마인데, 예전 넷플릭스에서 했던 마블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디펜더스 시리즈라고, 데어데블, 루커 케이지, 제시카 존스, 아이언 피스트 이런 히어로를 소재로 했던 드라마인데, 그 히어로 중에 전적으로 무조건 제가 추천하는 게 이제 데어데블. 그다음 퍼니저. 그 데어데블이 한 몇 년 만에 이제 새로운 속편이 나온 게 이제 데어데블 본 어게인인데, 데어데블 아시죠? 눈이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이제 밤에는 이제 자경단으로 히어로로 이제 활동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지금 마블이 좀 오히려 더 어둡고 DC가 가벼운 그런 즐거운 그런 이미지. 드라마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올해 본 드라마로 치면은 이제 약한 영웅, 올해 시즌2 했는데, 약한 영웅은 좀 클래시랑 다른 게, 보통 이게 약간 일진한테 괴롭힘 당하는 덩치 작고 머리만 좋고 그런 주인공이 점점 조금씩 세지는 게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그냥 깡도 세고 머리도 좋아하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든 해결한다는 게, 그런 게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게 싸울 때 뭔가, 이거는 뉴턴의 일법칙, 여기서 뭐 이 각도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조각도시도 재밌게 보고, 조각도시는 이제 주인공이 그냥 평범한 그냥 배달원인데, 엄청난 시스템에 의해서 살인범으로 누명 씌우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 감옥에서 탈옥해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간에 오징어 게임 같은 내용도 들어가고, 그런 막 그 자극적인 걸 다 때려 넣은 특유의 뭔가 자극적인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냥 OTT 드라마. 그거랑 비슷한 게 악연도 뭔가 약간 다 섞여 있고, 뭔가 배신, 복수 막 그런 것들 막상 보면 재밌잖아요. 예. 광장도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클리셰가, 사카모토 데이즈처럼 은퇴했던 고수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자비 없이 복수한다, 그런 내용들을 좋아하거든요. 블랙미러 시즌7. 블랙미러는 매번 재밌게 보는 거고, 또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시즌5. 아파트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할아버지 2명하고 이제 젊은 여자 1명이 머리를 써갖고 범인을 찾는 내용인데, 영어 배우려고, 외국어 배우려고 보는 그런 전형적인 미국 시트콤 분위기인데, 내용은 되게 살인범 찾는 내용이니까 그런 갭이 되게 재밌습니다. 비키퍼가 제가 아까 말한 은퇴했던 그 고수를 양아치가 건드려서 자비 없이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아저씨, 뭐 존윅, 테이큰, 이퀄라이저 그런 영화인데, 그냥 생각 없이 재미있게 보기 좋습니다. 콘클라베도 교황 선거하는 내용인데 정치 내용입니다. 정치 영화,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고 진짜 정치 영화예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뒤에서 속이고 막 이간질하고, 막 부모님들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3시간 정도 되는데 되게 재밌게 쭉 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혁명가였던 아버지가 자기 은퇴하고 딸과 조용히 살고 있는데, 그 딸이 누군가한테 쫓김을 당해서 어떻게든 구하려는 영화입니다. 보통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또 혁명가였으니까 되게 싸움도 잘하고 인맥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한 은퇴했던 고수를 건드려서 자비 없이 복수한다,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그 주인공이 디카프리오인데, 디카프리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해. 오히려 딸이 유능해. 딸이 좀 기지도 발휘해서 잘 살아남고,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복 한 3시간 정도 하는 영화인데, 가부키에 대한 영화인데, 가부키의 뭐 어떻게 그 셋은 문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뭐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역할을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 그걸 위해 주변 사람들의 희생, 주변 그런 시스템과 문화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냥 영화라기보다 그냥 드라마, 대하 드라마 보는 느낌인데 3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3시간 쭉 보게 돼요. 그런 걸 다 섞은 느낌. 태양별이, 위플래시, 뭐 포레스트 검프 뭐 이런 걸 다 섞은 그런 느낌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니발 시즌2. 예, 간니발 시즌2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수도권에 살던 그 경찰이 시골로 전출로 가서 시골 경찰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시골이 초반엔 되게 약간 인심도 좋고 되게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점점 이상하다 싶어갖고 그 경찰이 그걸 좀 파기 시작하니까 그 시골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매년 축제 같은 거 하는데 그 축제에 그 시골에 있는 아이를 뭐 제물로 바친다든지. 그리고 플루리브스. 예, 플루리브스는 제가 여태까지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가 브레이킹 배드예요. 예, 그 브레이킹 배드 제작진이 새롭게 만든 드라마인데 살짝 기생수 같은 느낌인데 재밌었습니다. 외계에서 뭔가 이제 지구에 와갖고 그거 이제 감염이 되면은 사람이 변해요. 그 감염이 이제 전 지구에 다 감염이 됐어요. 13명만이 면역 그런 게 있어서 13명만이 감염이 안 됐어. 그래서 그 13명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13명 중에 그 주인공 한 명이 있는데 그 주인공 중점적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근데 이게 다른 이제 기생수 같은 외계에서 온 뭐 그런 감염물, 좀비물 그런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감염이 돼서 인격이 없어지고 외계적 인격이 되어버리면 뭔가 서로 싸운다든지 뭐 잡아먹는다든지 지구를 어떻게든 뭐 침략한다든지 정복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엄청 착해져요. 되게 착해지고 되게 행복해지고 막 서로를 막 챙겨주게 되고 막 오히려 감염이 안 된 면역자 13명이 더 성격이 나빠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그런 게 좀 클래시랑 다릅니다. 근데 되게 시즌1이 되게 감칠맛나게 끝나고 파인 촌뜨기들 70년대 배경으로 해갖고 되게 바다 밑에 있는 뭐 보물섬을 어떻게든 뭐 찾으려고 사람들이 모아지고 뭐 서로가 뭐 어떻게든 뭐 동수 치고 막 그런 게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사건 수사 다큐 어떻게 미제 사건의 이제 범인 찾는 내용인데 영화가 원작이라는데 버디물이라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중동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이 주인공도 이제 뭐 일 없어갖고 누군가 좀 약간 써야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중동 그 군인 뭐 그런 쪽이어갖고 막 싸움도 잘하고 막 수사도 잘하고 고문도 하고 막 그런 게 재밌었어요. 네. 브레이킹 배드도 제가 가장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요. 브레이킹 배드의 한 스피노프 드라마가 있는데 베터콜 사울이라고 네. 브레이킹 배드에 나왔던 그 변호사의 그 프리퀄 내용인데 그걸 올해 전 시즌 다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 이건 진짜 명작. 그 여기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이 플루리브스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브레이킹 배드, 베터콜 사울, 플루리브스 이거는 진짜로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스터 로봇 유명하지 않는데 이건 진짜 개추 강추. 이게 진짜 미드의 모든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자본, 음모, CIA, 약간 폭파 뭐 모든 걸 다 넣은 그냥 엔터테인먼트는 다 넣은 드라마. 주인공이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이었던 라미 말렉이었나? 라미 랄맥이었나? 아무튼 걔가 주인공인데 점점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그런 내용이 재밌어요. 내용은 점점 깊숙해지고 연출도 갑자기 중간에 연극 연출 나오고 갑자기 중간에 뭐 옛날 시트콤처럼 나오고 한 에피소드는 서로 대사가 한마디 없고 막 그냥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다 넣은 그런 드라마라서 추천합니다. HBO 드라마를 피스메이커 시즌2도 HBO고 크리처 코만도스도 HBO고 이제 더 펭귄 배트맨의 프리퀄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안 봐도 대충 아는 게 다들 펭귄맨이라는 거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펭귄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그 프리퀄인데 그 악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악당에 대해서 처음엔 좀 약간 공감도 하게 되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새끼가 악당이구나 그냥 동조했던 내 마음조차도 싫게 되는 이 새끼 결국 안 될 놈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좀 미화나 교훈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 대신 뭔가 여유는 좀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더 펭귄이 좀 그런 드라마였어요. 동조자가 이제 박찬욱 감독이 만든 드라마라고 하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는데 걔가 이제 멀티맨으로 나와요. 한 가지 역할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역할로 나오고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약간 나뉘어졌을 때 이제 남베트남에서 일했던 애가 어느 쪽이었더라? 북베트남의 요원이 남베트남의 이제 북베트남이 이제 주인공이 이제 북베트남 스파이예요. 북베트남 편인데
남베트남에서 경찰로 일하는 애가 베트남은 이미 남베트남이 아니야 북베트남이 아무튼 베트남 스파이 이야기 베트남 스파이 이야기인데 베트남의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에서도 그런 스파이 이중 생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예, 재밌게 봤고 체르노빌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그 체르노빌 원자력 그 사고가 있었는데 왜 이런 사고가 터졌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좀 보기 좀 그랬어요. 되게 막 슬프기만 하고 싫고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 원자력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은근히 또 스릴러 같은 장르도 생기고 공포 장르 같은 것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은근히 좀 참교육도 하고 사이다 카타르시스 뭐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뭔가 모든 게 다 섞인 그렇게 좋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적고 전 이러니까 실화랑 섞였는데 약간 그런 드라마를 좀 좋아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플레이리스트라고 넷플릭스의 스포티파이라고 어플이 있잖아요. 노래 듣는 어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총 6개인데 그 1회부터 6회까지 다 화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1화는 이제 그 만든 사람, 2화는 투자자, 3화는 개발자, 4화는 법인 그래갖고 다들 얘기가 화자가 다르니까 다들 그 스포티파이에 대한 그 서로에 대한 관점이나 얘기하고 싶은 게 다 다르니까 단순한 그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스파이가 결국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거 싶기도 하고 엔딩이 되게 독특한 게 스포는 아니고 이 드라마 2022년 드라마인데 엔딩이 2025년을 보여줘. 보통 그런 거 없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미래를 엔딩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거. 제가 이번에 플로리브스 보려고 TVN OTT를 이렇게 구독하게 되어가지고 TVN 드라마도 좀 봤는데 TVN은 돼지의 왕이나 피라미드 게임 이제 곧 죽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재밌게 봤어요. 가족계획도 재밌게 보고 다 얘기했나? 본 거는 더 많은데 이제 추천할 정도가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재미없게 본 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우와 재밌게 봤다 한 별점 3.5에서 4점 이상이 이 정도. 올해도 이게 다 왔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이런 컨텐츠도 좋지만 우선 이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고 2026년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파이팅!